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불편감이 뭐냐, 다리를 30도도 구부리지 못하겠어.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, 제대로 못 걸어요. 다리가 구부러져 다리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놓지, 펴는 것도 다 안 돼. 구부리는 거는 30도밖에 안 돼. 일반적인 승용차 타기도 좀 쉽지 않고, 다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상당히 좀 불편해. 대중교통 타는 것도 뭐 사실 쉽지 않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무릎에 유착박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. 무릎 유착박리 뭐 종종 했는데, 오늘의 케이스도 좀 심한 케이스죠. 오늘의 주인공은 31세 여자 환자분이고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이에요. 아마 크게 당했었던 것 같아. 대학병원에서 뭐 수술도 이거저거 하고 뭐 오래 누워있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분인데, 뭐 이거저거 어느 정도 이제 골절이나 그런 것들은 해결이 좀 돼 가는데, 이제 문제가 무릎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릎 강직 때문에 좀 찾아오셨어요. 엑스레이 처음 보면은,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IML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골수광내 정이 좀 박혀 있어요. 아래쪽 경골뼈가 좀 부러졌었던 거고, 보면은 슬개골도 모양이 좀 이상해. 여기 대퇴뼈 쪽에 바깥쪽도 좀 모양이 이상해. 정상은 아니죠. 슬개골도 고정을 했다가 뺐는데 좀 이상하게 붙었어. 이게 정상은 아니고, 아래쪽 경골 쪽도 좀 그런 상태. 경골 중간 간부골절이 이제 분쇄골절이 있었어요. 뼈가 여러 조각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 맞춘 건 아니고, 이제 골수광내 정으로 박아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유압이 되도록 하는데, 아직 다 안 붙었어요. 붙어가는 중이고, 여기가 좀 비어있죠. 옆 사진에서도 다 붙은 건 아니에요.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불편감이 뭐냐, 다리를 30도도 구부리지 못하겠어.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, 제대로 못 걸어요. 다리가 구부러져 다리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놓지, 펴는 것도 다 안 돼. 구부리는 거는 30도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무슨 장애인이지, 장애인. 어떻게 보면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그냥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차를 타는 것도 힘들어요. 승합차 정도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나 타는 거지, 일반적인 승용차 타기도 좀 쉽지 않고, 다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상당히 좀 불편해. 대중교통 타는 것도 뭐 사실 쉽지 않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, 일단 MRI 찍어봐야죠. 어느 정도 안에 유착이 심한지. 보면은 이거 없어요. 간격이 없어. 슬개골 있는데 여기 간격이, 뭔가 공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. 완전히 다 섬유화됐어. 뒤쪽도 뭐 완전히 다 섬유화됐어. 아무것도 공간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좀 뭔가 관절액이라도 조금 보여야 되는데, 관절액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굳어버렸어. 야, 이게 심하다. 심하긴 하네. 근데 뭐 전방 십자인대나 뭐 후방 십자인대 그런 것들은 잘 남아있는 것 같고, 내측 반월상, 외측 반월상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, 근데 외측은 요건 약간 관절변이 깨져서 이미 날아간 거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, 일단은 이제 반월상 연골이나 연골들은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는 이제 너무 이게 심하면, 예전에 제가 유착 박리의 끝판왕 대퇴사동은 부여의 성형수 얘기를 했었는데, 물론 이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단 들어가는 거죠. 일단은 내시경으로 해볼게요. 근데 너무 심하시니까 내시경으로 안 되면 하다가 부여의 성형수를 좀 할 수도 있어요. 다른 병원에서 도저히 뭐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결 한번 해봅시다. 들어갔어요. 네. 수술할 때 마취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거든요. 요거가 지금 제가 그냥 요 허벅다리만 잡고 있는 거라, 이게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30도 정도 될 것 같아. 마취를 해서 모든 몸에 근육에 힘이 없는데도 저거밖에 안 돼요. 환자가 힘을 줘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얼마나 심한가. 펴는 것도 지금 대략 한 15도 정도 좀 부족해요. 이게 약간 구부정해. 그러니까 구부리는 거 요거밖에 안 되고 펴는 거 요거밖에 안 되네. 이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. 일단은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다 정리를 좀 하는데, 이거 전부 다 이 하얀 것들이 다 섬유주시,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섬유주시,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. 이런 거 끊어내려고 그러면 쉐이버라고 이제 갈아내는 기구로는 불가능하고요. 레이저처럼 이렇게 아예 지져가지고 끊어내는 기구나, 아니면 칼로 끊어야 돼. 일단은 이제 최대한 좀 레이저 기구로 최대한 끊을 수 있는 거 다 끊어내고, 위쪽부터 구부릴 수 없으니까 관절 쪽으로 먼저 못 들어가고, 이제 슬개골 위쪽부터 다 끊어내고요.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, 여기가 이제 관절 연골들인데, 이것도 워낙 유착이 심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중간에 요만큼 좀 끊어낸 걸 다 볼 수가 있어요. 저거 끊을 때는 그냥 칼로 이렇게 끊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. 간격이 어느 정도 좀 두게. 왜냐면 칼로 그냥 그어버리면 이거 금방 다시 붙어요. 우리 몸은 상처를 입으면 바로 또 회복하려고 하는데, 저것도 이제 상처 조직이지만 내 몸이었던 거잖아요. 잘라서 그냥 그대로 두면 이대로 다시 금방 붙으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냥 칼처럼은 딱 그은 게 아니라 이만큼의 간격을 만들어놔야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또 암으로 붙으려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구부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거야. 충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이게 붙을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니까. 그래서 일부러 저만큼 좀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.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, 이게 얼마나 심한지, 연골 위에도 전부 다 섬유주의로 다
접혀 있어요.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버리고, 요게 이제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보이는데, 전방 십자인대 앞쪽으로도 이게 완전히 꽉 차 있던 흉터 조직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보여요.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 다리를 펼 때 노치라고 이제 그 뼈 사이로 들어가는데, 거기도 이제 충분히 좀 유착 박리를 해서 섬유 조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이제 펼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끼는 게 없는 거 확인한 거고요.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걸 좀 볼 수가 있고, 앞에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간이 좀 생겼어요. 상처들이 다 제거하고 나니까. 그리고 이제 오금 쪽으로도 들어가야 돼. 뒤쪽에 유착 박리 좀 해줘야 되니까. 제가 보면은 뒤쪽 유착 박리 해주는 병원이 없더라고요. 대학병원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는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무슨 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, 뒤쪽 유착 박리를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올바른 서울병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러냐? 뒤에는 너무 위험해. 사실은 뒤쪽에 이제 신경혈관이 다 있거든요. 뒤쪽 후방 관절 에서 몇 미리 안 떨어져 있어. 조금이라도 방향이 들어가다 잘못되거나 확 들어가면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겁나서 뒤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유착이 돼 있을 때는 뒤에 관절막 자체가 관절이 워낙 좀 좁아져 있어서 이 안을 삐집고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. 이게 원래는 앞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고 뒤에서 이렇게 관절 안으로 이제 뭔가 기구가 들어와야 되는데, 이거 자체도 통과가 안 될 뿐더러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공간이 없어. 아예 쉽지 않아. 불가능해. 이게 이제 유착 박리 이렇게 심한 사람 후방을 할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,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도 없어. 이건 어떻게 하냐? 손의 감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손끝의 감각으로 느껴가지고 유착 조직의 한 가운데, 이쪽은 뭔가 끝털이 보면 이거는 조금 좀 유착 조직보다 살짝 벗어나 있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, 그런 것들을 이 손끝의 감각으로 세밀하게 느껴서 블라인드로 양쪽으로 들어가야 돼. 그게 가능해야지만이 후방 유착 박리가 가능한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죠.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으니까.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황이 되면 뭐 이제는 그다지 부담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도 들어가서 후방에 있는 유착 조직 다 끊어내고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쪽에도 이제 슬슬 뒤쪽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좀 보이고 해서 충분히 요 뒤에 근육들이 좀 보이거든요. 충분히 오금 쪽에 근육이 보일 정도까지 다 칩니다. 그다음에 가운데만 치는 건 아니에요. 후방 그 유착 박리 할 때는 가운데도 치지만 이 위쪽에 관절막이 시작하는 시작점, 메태뼈의 후면이죠. 거기까지 전부 다 쳐야 돼요. 더블로 해서 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펼 때 관절막이 오므라드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을 치는 거예요. 위아래로.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후방 관절의 마지막이고요.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이제 대퇴뼈의 뒷면이에요. 위에 있는 그 관절막도 지금 친 거고, 중간에 있는 관절막도 이렇게 친 거고,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쳐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다 치고 나서 펼 때 이제 일자가 됐죠. 이제는 뭐 다 펴져요.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? 아까 그거밖에 안 됐던 거 지금 다 구부러져요. 힘 많이 줘야 되는데 아직 아주 좀 저항이 세요. 왜냐? 근육하고 인대들이 나머지들이 오랫동안 30도밖에 안 되는 데에 적응이 돼 있어. 정말 힘을 많이 줘야 저 정도 가는 건데, 이전엔 저 정도 또 택도 없죠. 아예 가지 않았으니까. 안 밀면 90도 이상은 가요. 아까 30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한 100도 정도는 가요. 의사가 힘을 안 줘도 자연적으로 100도까지 떨어져. 아주 드라마틱한 건 변화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 후 엑스레이 이상이 없죠. 슬개골도 부서지진 않았고, 그리고 나서 한 4주 정도 있다가 처음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됐어. 근데 조금 다시 또 안 되는 것 같아. 이게 심하신 분들, 이렇게 심했던 분들은 되게 수술 한 번 하고 나서 다 좋아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수술하고 나서 한 3, 4주 정도 있다가 브리스막을 한 번 더 하는 거죠.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굳었어. 맨 처음에 좀 아프잖아. 이게 안 됐던 다리를 저렇게 구부려 놓으면 사실 내시경을 쳤던 데 다 쳤지만 중간에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데가 어느 정도 좀 살짝 미세하게 파열도 있었을 거고, 뭐 그러면 또 아프죠.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슬슬 굳어요. 지금 보니까 수술 전에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좀 덜 했는데, 이제는 그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수술 직후보다는 좀 나빠졌어. 오케이, 그러면 살짝 수면 마취해서 브리스망 한번 해서 꺾어요. 이 상태에서 브리스망에서 다시 한번 꺾어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갔죠.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. 수면 마취를 해도 조금 아픈 게 지금 느껴지시는지. 물론 이제 기억은 안 나죠. 수면 마취하고 나면 아팠던 기억은 없어. 잊어먹어요. 수면 마취제 자체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꺾어놓고,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확실히 브리스망만 했는데도 많이 좀 꺾어졌죠. 엑스레이는 뭐 하여튼 크게 뭐 이상은 좀 없고 쭉 좀 잘 붙어가는 상황에서, 이제 요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. 골수근에 정 박아놓은 데서 이제 감염이 됐어요.
됐어. 이게 계속 이렇게 진물이 나고 아픈 거야.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뼈가 좀 안 붙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뼈가 좀 붙어가는 것 같아. 그러면 감염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골수왕내 정을 뺍시다. 골수왕내 정을 빼면서 어차피 마취해야 되니까 유착박리 한 번 더 하는 거야. 그래서 골수왕내 정을 빼고 유착박리를 이제 한 번 더 하죠. 처음에 유착박리 하고 나서는 한 요 정도쯤 구부러졌던 것 같은 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구부러졌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골수왕내 정에 감염하고 유착박리 한 번 더 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더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고 나면 많이 꺾이죠. 골수왕내 정은 다 빼서 이제 감염 회복이 됐고 어느 정도 뼈는 이제 붙은 상태고. 처음에 봤을 때는 어땠어요? 거의 뭐 한 30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유착박리하고 브리스마하고 유착박리 한 번 더 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많이 좀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좀 심했던 케이스들도 물론 이제 한 번의 유착박리로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 좀 얻을 수 있다. 심하신 분들은 한 번으로는 조금 좀 부족한 느낌도 좀 있어요. 한 번 하면 좋아지고 한 번 하면 더 좋아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심했던 유착박리를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. 도움이 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아마도 좋은 정보 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